자, 일단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그 사진들, 공식들 제외하고 간단하게 할 말들은 크게 뭐였다?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나오는 것 중에서 필요한 게 다항식의 사칭 연산이었죠. 그 덧셈, 뺄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 찾아서 어디끼리? 동류항끼리. 근데 그 동류항을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식을 어떻게?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그죠?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다?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다 라고 표현하는 그 한 문자. 내림차순이라는 게 뭐였지? 차수당 항이 하나가 되도록 묶어주는 걸 말하죠. 예를 들어 그때 그 얘기했던 고식 지금 3x 제곱 y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y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 애를 x에 대하여 2x라고 갈게요. 내림차순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다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된다? x에 대하여 몇 창? 2창이 들어가는 애를 하나로 묶어서. 그럼 그 x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가 된다? 개수. 개수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문자? 앞에. 그래서 3y 플러스 2x제곱입니다. 되게 미묘한 차이인데 이렇게 쓰지 마세요. 문자에 대하여 정리한다고 해서 이제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 않아요? 틀린 건 아닌데 보기가 힘들어요. 실수가 많아집니다. 쓰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상수항이 뭐가 된다고요? 3y죠?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한 상태니까 x에 대한 상수항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어떠한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혹은 두 개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것들, 몇 차항인지 어떻게 보는 건지를 확인하는 것들, 대부분은 내림차순 정리를 사용하지만 가끔 뒤에 나오는 나머지 정리라던가 다항식의 나누기 같은 경우에서는 오름차순 정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드물게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6페이지 같은 경우에 니들이 푸시고요. 알구전입니다. 그린 아니에요. 알구전이에요. 알구전이 개념서예요. 알구전을 보시면 돼요. 다음 2단원 같은 경우에 지수법칙이라고 나와 있는 그놈의 지수법칙 기억나십니까? 내가 말한 것도 기억나십니까? 얘가 뭐였다? A분의 1. 오, 좋아요. A분의 1. 얘가 뭐였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왜? 이게 되게 편해진다 그랬습니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같은 경우에는 A의 M 더하기 N제곱. 다음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같은 경우엔 A의 M 빼기 N으로 한 방의 표현이 가능하죠. 음수면 역수로 바꾸면 되니까. 지수가 역수라고 해서 부호가 음수가 되진 않아요. 다시 지수가 음수가 된다고 해서 부호가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습니다. 다음 A의 M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분배 법칙이었죠. A, B의 M제곱은 지수를 분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지수 법칙 총 4가지를 이용해서 식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본적으로 다항식을 곱셈할 때는 필요한 방법? 분배 법칙을 이용하죠. 분배 법칙이라는 게 뭐라고요?
분배 법칙이 뭐게야? 분배 법칙이죠. 결합 법칙이 뭐예요? 라고 할 때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결합 법칙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분배 법칙이에요 라고 하면 죽는다. 둘다 분배. 등호라고 하는 거의 뜻은 제가 강조 또 강조했지만 뭐라고? 양쪽이 서로 같기 때문에 쌍방통행이라고요.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들 눈동자의 상당수가 흔들리면서 오른쪽에서 왼쪽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야. 아니라고.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얘도 분배예요. 대신에 얘는 뭐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여러분들 하셨던 것 중에서 분배 법칙 내부에 있는 인수분해라고 하죠. 그리고 요게 분배 법칙 내부에 있는 전개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과정 전개와 분배, 인수분해를 둘 다 합친 게 분배 법칙이에요. 그렇다고요.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합 법칙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야, 이게 결합이 아니래. 큰일 났어. 결합이 뭐게? 교환 법칙이 뭐야? 교환 법칙이 뭐냐? 순서를 바꿔서 어떤 식으로? 아무거나 얘기 좀 해줄래? 교환 법칙이 뭐죠? 그거 아니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C 더하기 B.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걸 교환 법칙이라고 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은 뭐랑 뭐가 있죠? 덧셈, 곱셈. 뺄셈하고 나눗셈은 교환 법칙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1 빼기 3이랑 3 빼기 1이랑 달라요. 그죠? 다음 두 번째, 그럼 결합 법칙이라는 게 뭘까요? 전 계속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으면 적어놓고 외우셔야겠지요? 결합 법칙이 뭔데요? 어디를 먼저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거예요. 앞에를 먼저 계산하던 뒤를 먼저 계산하던 값의 차이가 없다 라고 하는 걸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얘랑 상관이 없어요. 결합 모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합은 묶어주는 이렇게 묶었을 때 저렇게 묶었을 때라는 의미의 결합입니다. 알겠시겠죠? 자, 그래서 지수법칙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연산에 대한 법칙 3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나는 여러분들의 연습량이 압도적으로 딸린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여러분들 인생에서 산수 문제, 기본 사칙 연산 문제 포함해서 살면서 5,000문제 이상 풀었다 손이라고 하면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5천 문제? 아니야. 이번 방학 동안, 이번 시험 기간 동안에, 이번 시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나와 푼 문제들이 대략적으로 500에서 1000문제씩 된다 치면 2번 풀었으니까 2000문제. 그럼 다시 바꿀게요. 10,000문제 이상 푼 사람.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계산 실수를 하시는 이유. 이항이라는 걸 제발 그만 좀 써먹으십시오. 이항 그딴 거 절대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항을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3개, 물론 인구수로 따지면 압도적입니다. 중국이 먹고 있거든요. 중국이 뭐 한 12억 명 뭐 정도, 그 다음에
12억 명에다 일본 한 1억 8천, 1억 7천 명 정도 막 그 다음에 2억 명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한 5천 명, 6천 명, 그 다음에 북한이 한 2천만 명 뭐 이 정도. 아, 내 나라구나. 아니, 새 나라라고 치죠. 어차피 저기는 저 나라도 아닌데 뭐. 그렇게 동아시아 지역에 제외한 그 지역구를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에서는요, 이항이라는 단어 자체,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얘를 반대로 넘기면서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그딴 거 없어요. 항상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야 된다고요. 등식의 성질이 뭔데요? 등식의 성질이 뭔데요? 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뭔데요?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게 기본 성질이지 뭘 고민하고 있냐? 등호를 기준으로 양변, 좌변과 우변 값은 서로 같다라는 걸 등식의 성질로 하기 때문에 그 등식의 성질이 성립하는 한 양변에 같은 값을 더하거나 같은 값을 빼거나 같은 값을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등호는 양변의 값은 항상 같다라고 하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중에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항이라던가 식을 간단하게 맞추는 거에서 편하다, 편한 방법,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정석인 이만큼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요 앞에만 잘라서 원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잘못 기억을 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가 생기냐면 다항식이랑 등식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봐봐. 3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3. 이거 간단하게 식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3으로. 이게 정상이에요.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표현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등식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약분으로 시작합니다. 이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요. 니네들 중에서도 상당히 한 3명인가 이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뭐가 잘못되는데요? 라고 지금 머릿속으로 드시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큰일 난 겁니다. 달라요? 다르죠? 완전 다르죠? 이게 왜 등식이죠? 좌변과 우변이 같은 값인가요? 절대 아니죠? 그죠? 얘는 얘랑 같은 거죠? 이건 등식이죠? 양변에 같은 값을 나누거나 같은 값을 곱하거나 같은 값을 뭐 더하거나 빼거나를 해야 가능한 거지 그냥 독립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단지 단일 다항식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는 식변형 자체가 안 됩니다. 값이 바뀌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거나 나누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묶는 것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차 함수를 풀 때도 표준형으로 바꿀 때도 나누는 게 아니라 묶는 겁니다. 그 차이는 굉장히 커요.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오늘 숙제 나가는 거 보면 깜짝 놀라겠다. 15분, 지금부터 10분 내로 이거 끝까지 다 나갈 수 있거든요. 아, 어디까지? 식판이 그러니까요. 이제 꼭 연습을 가는 거예요. 아이, 열심히 떠들었잖아요. 아, 설마 떠드는 것만큼 진도가 안 나갈 거라고 착각을 하셨다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에이, 이 진도 나간 만큼 플러스로 그리는 당연히 나가요. 이거 같이 하죠. 항상 늘 언제나 같이 세트로 나가요. 여전보다 응? 갑자기 양이 확 불어나는 느낌이라서 힘들다고요? 그런가? 놀라워요. 그럼 고민 좀 해볼까? 자, 일단 그럼 그거 한번 볼까?
여러분들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 의 세제곱 과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4제곱 의 세제곱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확인을 해보신다면 여기에서의 x 세제곱의 개수와 이쪽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가지고 이쪽의 x 세제곱의 개수를 a, 이쪽에 x 세제곱의 개수를 b라고 한다면 a 빼기 b의 값은 얼마게요? 마이너스 X. 0이요. 왜요? 왜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한 가지예요. 상차항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뭐니? 라고 하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여기 있는 이 1, x, x제곱, x세제곱, 1, x, x제곱, x세제곱 또 써야 돼? 1, 한 번만 쓸게. x, x제곱, x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각각의 괄호마다 하나씩의 항을 곱해서 값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죠? 너 슬슬 음악 감상 모드 들어가면 진짜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일단 어떻게 되냐면 이쪽 괄호에서 한 번 곱하고 이쪽 괄호에서 한 번 이쪽 괄호에서 하나의 항을 골라서 곱한다 라고 한다면 3차 항이 되기 위해서는 00 상수항 곱하기 x세제곱이 되거나 이 외에 다른 경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x를 고르거나 아니면은 x제곱과 x 하나를 고르고 뭐 상수항을 고르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생기겠죠.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x 4제곱이라는 항이요 x 세제곱이라는 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개수에 영향을 줍니까? 개수에 영향을 줘요? 단 한 번이라도 x 4제곱이라는 애가 포함되는 x 세제곱이 만들어지냐? 괄호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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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3개에서 x 4제곱을 선택하는 상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애초에 얘를 배제하고 생각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이쪽 왼쪽 식과 오른쪽 식에서 x 세제곱이라는 거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서로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래서 a와 b는 서로 같죠. 그러니까 a 빼기 b는 0이 나올 수밖에 없답니다. 그렇게 해서 4번에서 중요하게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각각의 특정 차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반드시 모든 식을 전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특정한 항이 몇 차식이 되는지, 그 어떠한 경우에서 3차식이 되는지, 2차식이 되는지 이런 것만 체크를 빠르게 해주시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밑에 한번 봐요. 자, x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4-1번. 4-1번 지금 봐요. 4-1번 한번 유제 풀어봐요. 자, x의 개수가 되는 방법은 뭐니? 뭐 곱하기 뭐?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인 경우.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처음 x가 되기 위해서는 1 곱하기 마이너스 2x가 되거나 아니면 1 곱하기 마이너스 2x 곱하기 1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x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거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괄호에서 각각 하나의 항을 선택을 했을 때 상수항 아니면 상수 1차 하는 그런 경우 외에 나머지 1차씩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 몇 가지가 그 개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죠. 특정한 차수만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요. 한 가지 더.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 은 뭐 하면 될까요? 뭐가 돼요? 문자에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봐봐, 잘 생각해봐. 만약에 어떠한 다항식이 나왔는데 그 다항식의 값이 1 빼기 2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5x 4제곱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쳐봐. 여기서 모든 개수의 합 이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 앞에 문자 다 떼고 볼 거 아니야. 문자를 뗀다. 즉 문자의 값에다 뭘 집어넣으면 문자가 사라지냐? 0? 죽어. 죽나? 0 아니야. 문자를 지우기 위해서 문자에다 뭘 집어넣으면 돼?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 1을 대입하게 되면 1 빼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서 값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겠지? 그렇다면 그 식을 전개하기 전에 미리 1을 대입해 놓으면 값이 바뀔까? 전개한 다음에 1을 대입하는 거나 전개하기 전에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나 어쨌든 그 개수의 총합이라는 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예제 4-2번의 답이 뭐니? 개수의 총합을 구하래. 그럼 4번 그 식 어떻게 된다고요? 예제 4번 같은 경우에 뭐 하시면 된다고요? 4-3 더하기 1의 5제곱 곱하기 3 빼기 5 빼기 1의 세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몇 곱하기 몇? 2의 5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이걸 굳이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거기는 거기 아마 계산돼 있지 않아요? 이걸로 끝나 있지 않을걸요? 그 값 나와 있지 않아요? 밑에 내려보면? 그죠? 이게 마이너스 216 곱하기 4가 돼서 마이너스 864라는 값이 나옵니다. 예, 마이너스 6에 세제곱 곱하기 4 빼서 했어요. 32 곱하기 마이너스 27 하는 것보다 얘가 더 쉬워요. 야! 1분 남았다! 4-2번 맞아요? 예제 위에 있는 예제 4번이에요, 2번이요. 아, 네. 예제라고 했잖아요. 유제 아니라 예제라고 했잖아요. 자, 다음 5번 안 해도 되죠. 너네가 채울 수 있어요. 6번 안 해도 되죠. 너네가 채울 수 있어요. 7번 안 해도 되죠. 너네가 채울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8, 9, 10은 제가 다음을 위해 뺏겨 놓을게요. 연습 문제도 알려드릴게요. 연습 문제는 미리 푸시면 정신건강에 좋겠죠. 나중에 하시는 것보다. 그죠? 그죠? 거기 나와 있죠. 또 심지어. 그리고 심지어 니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오시면 되긴 합니다.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그린으로
그린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면 그린에서는 곱셈 공식 변형이 굉장히 크게 힘을 주고 있죠. 어디서부터 곱셈 공식 변형이냐면 5번부터 10번까지가 곱셈 공식 변형, 11번까지 곱셈 공식 변형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일반 곱셈 공식 같은 그런 유치한 거는 다 여기서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풀이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풀이 순서는 여러분들 R구전에 있는 대표 예제 밑에 있는 유제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스텝 1을 푼 후에 그 다음에 그린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스텝 2를 푸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실 거는 이 정도까지가 되시겠네요. 꽤 가볍죠? 그린에서는 푸실 수 있는데 3번에서 4번까지밖에 진행이 안 돼요. 제가 변화 형식을 말은 했는데 직접적으로 풀어주거나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예요. 풀이 순서. 이거는 풀이 순서입니다. 근데 그 전에 더 앞서서 나와야 되는 건 개념 정리부터. 걔는 노트는 안 써도 돼요. 했다가 모르기만 하면은 그냥 다 조사버릴. 네, 들어갔어요. 우산 챙기냐? 챙기는구나.